네,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서동수 대리와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?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전 세계로 퍼지는 공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참 얘기를 좀 중국부터 시작해야 될지, 중동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, 아니면 미국 자체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,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참 모를 정도입니다.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나 좀 자원시장도 그렇고요, 증시도 그렇고, 어떤 신흥국의 어떤 그런 우려감도 그렇고,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. 끝까지 버티고 있던 이제 미국 증시가 사실 버티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. 최근 들어서 몇 개월 동안 그 하락장, 그러니까 하향 추세로 돌린 지 좀 오래됐었고요.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위험해 보인다. 차트 자체도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인다. 네. 작년 3분기 이제 경제 성장률, 미국 경제 성장률이 5%가 나왔잖아요.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상승이 모든 게 좀 설명이 될 만한 높이였었는데 4분기가 마이너스가 나고 1분기 같은 경우는 1, 2분기 같은 경우는 소폭의 이제 플러스가 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한 2%짜리 상승하는 증시의 상승폭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. 그거는 이제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 제가 접근을 하는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,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티를 퍼부었던 그 중국 증시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안 좋은 반응이 나오자 결국에는 자기네 발을 자기가 걸어서 넘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좀 느껴지기도 했고요. 어쨌든 지난 주말간 그 증시도 금요일 날 제가 미국 증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확인하고 그 불편한 마음에다가 잠수함까지 이제 우리 동해상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주식시장이나 실제로나 굉장히 많은 좀 두려움이 앞서는 시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지난주 후반부터 제가 이제 반등을 좀 준비해야 된다.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반등론이 굉장히 무게가 많이 실렸습니다. 그렇죠.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외국인 기관들이 양매수를 하는 기관들이 이틀 동안 나타나면서 다음 주부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이 여기에다가 또 참으로 확 끼얹는 구간이 되면서 약간 좀 더 연장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네.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씩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일단은 중국 이야기, 미국이 재발을 건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해주셨는데요. 일단 금요일장에 나왔었던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차익실에서 집계를 한 거죠. 6년 5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좀 그렇죠. 내려앉은 모습이었습니다. 물론 저희가 여러 번 제조업 지표를 점검을 했습니다만 사실 제조업보다는 그래도 서비스업이나 다른 쪽으로도 중국이 계속해서 성장을 꽤 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만 이번 지표를 좀 심각하게 보는 쪽도 많더라고요.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죠. 완전히 삐뚤게 보는 데는 더 이상 이 교정이 불가한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. 네.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 이외에 비제조업 관련된 PMI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관심 안중에도 없는 게 지금 외신들의 안목이라고 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좀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. 일단 CNN 머니 따르면 다우 산업지수가 연중 이제 최대 폭락치를 보였다. 주간 단위로는 2011년 이래로 가장 큰 폭락을 해서 이유가 무엇이냐.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. 중국 경제가 경착륙이 되고 있다. 미국 경제가 경착륙이 됐다고 하면은 참 자성 섞인 목소리라고 느껴지겠지만 어쨌든 7% 성장률 우려가 가중이 되고 있다. 본인들이 하고 있는 2% 성장률은 걱정은 안 되고 어쨌든 중국이 하고 있는 7%는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금리 인상 대비 혼란스러운 좀 시그널을 지금 보이고 있다. 금리 인상을 분명히 9월 달에 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중국이 무너지면서 원자재 가격 시장까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. 잘 되면 자기 탓, 안 되면 남의 탓. 시종일관 이런 스탠스를 계속 좀 보여주고 있고요. WTI 40달러가 분기가 됐다라는 건 상당히 좀 큰 어떻게 보면 쇼크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
원자재 베이스를 수출을 하고 있는 헤아라 가치가 폭락을 하고 오일 자이언트의 기업 이익들이 뭐 50%, 90%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뭐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네네. 이러한 분위기들, 모멘텀 주식들, 기술주 쪽에 타격이 있다. 아까 오성문 기자가 전하긴 했습니다만 넷플릭스가 금요일 하루만 7.8%가 하락을 하고 주간별로는 16%가 떨어졌습니다. 애플도 6% 떨어졌고 네. 나스닥 6% 떨어졌고요. 아마존도 7% 떨어졌고요. 여기에서 뭐 미국 시장 이외에 유가 관련해서 좀 중동의 고통에 대한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. 네. 블룸버그 보시면요. 중동 국가들 이제 저유가로 인한 디밸류에이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. 웬만한 이제 그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뭐 한 70불에서 80불 뭐 다양하긴 합니다만 싼 나라는 50불. 재정 BEP가 그렇게 목표가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. 뭐 거기에 지금 훨씬 못 미치고 있으니 이 국가들의 중동 국가들의 고통은 계속 뭐 가중이 될 수밖에 없다. 여기에 바로 주식시장 반응으로 나왔다라는 거고요. GFM 제너럴 인덱스, 그러니까 이제 이건 두바이 7.2%, 카타르 4.3%, 이스라엘. 이게 약간 지금 숫자가 안 맞을 겁니다. 네. 어제 이제 오후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. 근데 뭐 알기로나 이스라엘도 한 5% 가까이 지금 떨어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머징 마켓 인덱스 자체가 6년에 가장 지금 최저치를 가고 있는 상황들. 네네. 그치 위기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들 수도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불을 지핀 게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들이란 말이죠. 뭐 제조업 PMI도 지금 생각보다는 썩 좋지 못한 모습이고,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이나 미국도 지금 전체적으로 좀 무역 교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체적으로 좀 수지가 좋지 못한 상황. 이러면은 글쎄요, 도저히 지금 이거 진짜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상해 지수만 보면은 여기서 더 미끄러지면 진짜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예. 일단 로이터 따르면요,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그 제조업 관련된 지표가 6년 반 이래로 가장 안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8월 제조업 지수 PMI가 47.1, 그러니까 전월이 47.8이었는데 6개월 연속으로 이제 50 이하로 나왔다는 얘기죠. 어쨌든 뭐 외신들이 꼽고 있는 중국의 제조업 관련된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흐름들을 계속 꼬집고 있고요. 이런 것들이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을 좀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좀 한국 사우스 코리아가 이제 언급이 됐더라고요. 중국하고 가장 큰 교육 파트는 한국 수출, 8월 수출이 1일 이래로, 그러니까 20일 정도 지났을, 그러니까 8월 20일 기준 정도로 해서 수출이 한 12%가 감소를 했다. 이런 얘기들 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. 미국이 중국이 이제 서로 바람 일어났더니 미국 시장이 이렇게 또 밀렸어. 그러고 나서 또 미국 사람들도 아이고 중국이 이렇게 또 밀렸어.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사람들도 아마 저희 한국 시장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낄 겁니다. 그러니까요. 아이고 예. 한국 시장 이렇게 많이 밀렸냐. 우리는 중국 시장 이렇게 많이 밀렸냐. 이게 지금 악순환입니다. 네네.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사람 심리적인 충격을 계속 주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.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이제 희망을 걸지 말아야 되는, 희망이 없는 것이냐 이런 건 아니고요. 뭐 IMF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의 조정 자연스럽다. 네. 상해 종합지수 보시면 뭐 241선 이상에는 아직 있기 때문에 장기 상승 추세가 깨졌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. 월스트리트 저널 따르면 이제 추가 지급 준비율을 한 0.5% 정도 네.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뭐 어제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부분들, 기존에 이제 지급 준비율 이런 거 말고요. 네. 연기금에서 주식 투자 허용치를 이제 30%로 이제 늘린다라는 측면,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좋은 호재가 아닐까. 근데 우리가 이제 호재에 대비해서 중국 시장이 반응을 못하는 구간들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.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좀 해소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3,500선까지 내려앉게 되면서 지난주 주간 단위로도 상해 종합지수가 거의 16%, 11%의 하락을 기록했거든요. 여기서 더 밀리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, 물론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진 않겠죠. 말씀하셨던 뭐 월스트리트 저널 이야기처럼 지급 준비를 더 낮출 수도 있고 추가적인 부양책의 어떤 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건데, 이번에는 그럼 중국 부양책으로서 증시 어떤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는 보시는지요?
이게 먹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 3,500포인트에서 3,600포인트다. 미국 저기 다우산업 일봉 한번 보실까요? 보시면 이거 지금 뭐 추세를 가늠하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결론적으로는 중국 상해 증시에 따라서 지수가 연고점 대비해서 한 30% 정도는 모든 시장이 좀 증시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장들이 좀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. 네. 이런 것들은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중국 증시에 지금 반응이 되어 있다. 상해 증시 보시면 아직 240일 이동평균선 이상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전 저점 같은 경우는 3,500포인트거든요. 3,500포인트거든요. 상해 종합지수 보시면 여기서 좀 더 단기적으로 이탈을 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연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시 부양책으로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하방 지지를 받는가 여부가 진짜 위기로 진입하는가 아니냐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. 네. 만약에 위기가 아니라면 지금이 베팅 구간이 확실하겠죠. 네. 저는 여기에서는 일단 지지가 일단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닥 차트 한번 보시면요. 네. 코스닥 시장 같은 240일 이동평균선이 좀 지지가 됐다. 6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면 240일 이동평균선을 무조건 찍게 돼 있다. 제가 지난 8년간의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근데 241 선을 찍게 되면 굉장히 좀 강력한 반등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대부분 코스닥의 역사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는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, 반등 자체가. 환율 차트 한번 볼까요? 진짜 마지막입니다. $1. 예. 1,200원, 어제 1,195원까지 갔어요. 네. 1,195원. 제가 말씀드린 마지노선이 1,200원입니다. 네. 여기서는 강력하게 좀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. 그러면서 코스닥과 코스피가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. 이번 주간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하락했다는 부분 때문에 하락에 대한 기간 자체가 좀 연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무릎 밑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. 그래서 이번 주 힘드시겠지만 다음 주 그리고 다음 달 그리고 내년을 좀 생각하시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네, 네.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주면서 무릎 밑에까지 이제 내려왔다. 발목까지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서서히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좀 할 시점이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고요. 글쎄요, 이제 중국에서 이제 또 다른 부양책이 나오긴 했습니다. 연기금 30%까지 이제 주식 편입이 가능하다는 또 하나의 또 이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증시에 먹혀 들어갈지 이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. 이번 주에 주목하셔야 될 지표로는 이 원달러 환율 흐름과 더불어서 말씀하셨던 중국 정부 부양책이 증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증시의 반등 여부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글로벌 이슈들 정리해드렸습니다.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